옛 요시와라, 떠다니는 세계와 새장들. 요시와라는 1617년부터 운영이 허가된 홍등가로 에도 시대 현재의 도쿄의 특정 지역에서 매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656년 큰 화재로 이 지역이 파괴된 후 유곽은 센소지 근처의 습지대로 옮겨졌고 그곳은 신 요시와라, 새 요시와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은 삭제되고 지금의 요시와라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등가는 호수로 둘러싸여 있으며 입구에는 엄격한 경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어 사람들은 요시와라를 떠다니는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의 활동은 매우 규제되어 있었고 기녀들은 허락을 받지 않으면 구역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들어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통행 허가증을 지니고 있어야 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손님은 유곽에 한 번만 숙박할 수 있었으나 이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많은 손님들이 며칠씩 요시와라에 머물며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요시와라의 손님들은 귀족에서부터 평민까지 다양한 계층이 있었으며 모두 환영을 받았습니다. 18세기에는 요시와라에 약 3,000명의 여성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일본 전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녀들은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팔려온 여성들이었으며 67살의 어린 소녀들이 성매매의 길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510년간의 계약을 맺었으나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빚에 의해 결국 요시와라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성의 수는 매년 늘어났고 1893년에는 9,000명이 넘는 기녀들이 100개가 넘는 유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각 유곽에서는 기녀들이 3등급으로 나뉘었으며 1등급은 오이라, 고급 기녀, 2등급은 나카미세, 3등급은 코미세로 불렸습니다. 고급 기녀인 오이라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기악서화에 대한 이해도 깊고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음악, 예술, 역사까지 공부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업을 할 수 있어 부를 축적하여 자유를 얻기도 했습니다. 고급 기녀들은 2명의 하녀와 함께 화려한 방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접대했습니다. 반면 하급 기녀들은 하리미세라 불리는 전시용 세장에 갇혀 시장에서 물건처럼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급 기녀들이 요시와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부유한 손님에게 눈에 띄어 돈을 받고 육곽에서 구출되는 일이었지만 이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후 1916년에는 기녀를 세장에 전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녀들의 운명은 비참했으며 그들은 몸을 팔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착취당하다가 결국 고독하고 추운 환경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종종 버려지거나 조용히 족한지 절에 묻혔으며 이곳은 나게코미데라, 버려진 절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요시와라는 많은 변화를 겪은 땅이었습니다. 1913년에는 대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고 10년 후 복구된 후에는 간토 대지진으로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재건될 때마다 요시와라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었으나 매춘은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졌고 1958년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해 일본 정부는 매춘을 불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유곽을 폐쇄하고 떠다니는 세계는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요시와라, 현대적인 거리와 그 옛 흔적들. 오늘날 요시와라는 도쿄 타이토구의 센조쿠 사초메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예전처럼 고객을 유혹하는 기생들이 갇혀있던 세장이나 화려한 불빛과 소란스러운 유곽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요시와라는 다른 현대적인 거리와 비슷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전처럼 공개적이고 소란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더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소프랜드라는 성매매를 결합한 목욕탕 형태의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욕탕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운영되지만 그 안에서는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고객들은 목욕이나 마사지 후 그들과의 합의에 따라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목욕탕 주인들은 성매매 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익을 얻습니다.
또한 에도 시대 최고의 기생들의 흔적을 간직한 유명한 장소인 요시와라 벤자이텐, 여신 벤자이텐을 모신 신사이 있습니다. 벤자이텐은 지혜, 예술, 미의 여신으로 특히 음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신화와 민속에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7명의 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기녀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매년 4월 두 번째 주 토요일에 요시와라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에는 전통적인 오일한 행렬이 포함되어 전통 의상을 입고 화장을 한 여성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키츠네 마이, 여우춤라는 춤을 추며 이는 과거 요시와라에서 새해 전날에 자주 공연되던 춤입니다. 오늘날 오이라는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고 노래와 대화의 형태로 서비스합니다. 관광객들은 오이란의 멋진 공연을 즐기고 에도 시대 일본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토치기의 에도 원더랜드에서 옛 일본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가장 독특한 매춘 하노이의 겨울이 다가오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해도 빨리 지기 시작했습니다. 6시 조금 넘은 시각이었지만 해는 이미 저물고 밤의 어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 근처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불빛이 교차하며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의 희미한 빛이 도로에 비추는 순간 하노이에서 가장 독특한 매춘부들이 나무 밑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유흥이 병원 입구 근처에 있는 매춘부들이 하노이에서 독특하다고 불리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기사들이 자주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곳의 매춘부들은 저가의 매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오토바이 기사가 저에게 주의를 주기를 유흥이 병원 근처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서 상품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매춘 지역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의 매춘부들은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두 번 이상 같은 곳을 지나면 바로 경계심을 갖고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밤 7시 우리는 병원 앞에 도착해 나무가 우거진 길을 따라 매춘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나무마다 매춘부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고자 했던 특별한 상품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가갈 때쯤 우리는 4명의 매춘부들이 특별한 징후를 가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접근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매춘부들에게 가격을 제시하고 협상하는 척했지만 그들은 말없이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언어는 바로 청각장애인의 수화였습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말로 답하지 않고 손으로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말없이 행동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이 진짜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